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하도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예. 우리 교수님도 최근에 뭐 기본소득 주제로 해서 방송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예. 강의도 많이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오늘 그 핵심 부분만 좀 잘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설명이 될 텐데 오늘 그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양론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요. 예.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그 개념을 자꾸만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기본소득 하게 되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어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소득 정도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이 연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1인당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그 최소한의 생계 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100만 원은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안 써도. 예. 근데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가 대표적인 게 그 월 30만 원씩. 예. 그것도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요. 예. 한 180조 이상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한 5천만이 넘으니까요. 1년에 180조. 예. 그 180조가 넘는데 그게 결국 GDP의 한 10% 되는 정도 되는 규모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30만 원인데 거기에 100만 원이라면 3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GDP에 그러니까는 30% 이상을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 감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개념은 사실 처음 얘기 나온 거는 이제 한 400년 전에 그러니까 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00년 전에 산업혁명 당시에 예. 우리 흔히 고등학교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러다이트 운동. 예. 기계 파괴 운동 뭐 이렇게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기계 때문에 우리 일자리 많이 잃는다 그래서 기계 없애버리자. 그렇죠. 그거죠. 예, 초창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과거에는 수공업자들이 손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로 이제 대체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되게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초창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 보장제도도 안 돼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일자리 잃으면은 그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 하고요.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대에 맞게끔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규모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원해줄 만큼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규모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 복지 차원으로 많이들 이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 차원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스웨덴식 이런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이 기본소득을 반대해요, 도입을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요. 왜 반대하냐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이게 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를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은커녕 그러니까 축소되고 더군다나 저소득층들의 복지는 더 축소가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한 3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1인 가족 기준할 때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가 온다 해서 그 사람은 반대해요. 그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예.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 52만 원 예. 이거를 없애버리고 기본소득 주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미 좀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도입할 때 장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행정비용 같은 거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예. 다 그걸 대체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현금 줘버려가지고 예. 나머지들 다 제도를 다 정리하고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복지로 접근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모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기본소득이 그 최근 서구에서는요. 예. 이걸 경제 정책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필요로 한 기본소득은 뭘까를 생각하는 거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그 정책에 도입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예. 목표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21세기에 4,400명이 진행되면서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 로봇이 막 이제 로봇의 그렇죠. 무인 판매대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앞으로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할 일이라는 것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로봇이 못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가 흔히 지금 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본소득을 재원을 자꾸만 예. 확충하려면은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예, 예. 앞으로 성장률이 잠깐 떨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속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경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발전을 해야지만 성장을 해야지만이 예. 기본소득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도 새로운 사업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국가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장의 정체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고요, 지금요. 예. 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못 잡고 있고요. 예. 왜 못 잡고 앉았냐면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못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왜 안 채용하냐면요. 이 직원을 채용해봤자 그러니까 자기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공통 분모는 뭐냐? 혁신을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못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는 일들 이런 건 로봇이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혁신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예. 새로운 사업 만들려도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산업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노동시간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노동시간이 길다 2배가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2배 더 나오냐 아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들은 대개 보게 되면 자유시간에 괜히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놀이시간이라든가 자유시간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결국 이 자유시간을 많이 이제 허용해 주려면은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산업사회 방식도 계속해서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임금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럼 임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자유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 노동시간 줄어드는 만큼을 그러니까는 기본소득, 이 소득을 일부러 보전해 주자 이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할 때, 예.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50만 원어치만 자기가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50만 원만큼은 자기가 일 안 해도 되면 그게 이제 자유시간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렇죠. 생산해내자. 예, 제가 이제 이 지자체들 상대로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조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 청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면담들을 해보고 그러면있잖아요. 예. 청년들이 그런 얘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예. 소위 말해서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는데 네.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 싶어도 졸업하고 나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렇죠. 독립을 하는데 독립해가지고 최소한 살아가려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2개에서 한 4개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2개에서 한 4개까지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하죠. 예. 그러니까 맨날 지쳐가지고 저기 가고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적어도 한두 개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만드는, 만약에 개인이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약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대기업들이 하는 일보다 더 유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사회가 한 5천만 명한테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좀 줘가지고 일부 지원해줘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 서너 개만 나오더라도 그게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요.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투자 차원에서 우리 1년에 R&D 예산이요 24조 정도 됩니다. R&D 예산만 24조. 예,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26조입니다. 50조네요.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는 그 50조 정도가 그게 왜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뭐 일자리 만들고 혁신을 통해서 투자도 증대시킬 거라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거 지금 정책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혁신을 활성화시킨다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차원 속에서는 하나의 그 지원해줄 좋은 투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R&D 예산이라는 게 주로 이제 기업에 지원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줘봐야 뭐 새로운 일자리 이렇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해주자. 차라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정책적인 개념으로 한다면은 기존의 예산의 일부를 여기다 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금 증세 없이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R&D 예산 배정하고 일자리 예산 배정하고 복지 예산 배정하듯이요. 예. 그러니까 예산 배정 항목을 아예 신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이 정도는 또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어느 정도는 좀 증세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러니까 뭐 탄소세니 뭐 데이터세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처음에는 우리가 이래서 뭐 효과도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또 재원두고 하니까 많이 배정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갈수록 좀 늘려가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조금씩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만 효과가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증세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제가 말하는 차원 속에서의 경제 정책 차원 속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로봇세나 데이터세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서구 사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이 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 보유세를 이제 도입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서구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뭐냐면 로봇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세 그리고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세금을 걷고 있어요? 뭐 탄소세, 데이터세 이런 걸. 지금 이제 그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제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데이터세를요. 탄소세 같은 경우 많이들 지금 걷고 있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 그 논리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되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증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10분 양보해서 증세로 간다고 해도 우리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주자는 얘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인데요. 그 30만 원을 주기 위해서 한 180 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마련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주장했던 분들 중에 한 그룹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해결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이재명 지사가 이거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쪽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주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초창기에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자. 그래서 중기까지는 증세가 필요 없다. 그 대신 이제 금액이 작지요. 금액이 뭐 최소 뭐 5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경제 정책을 거기다 결합시키게 되면은 추가 예산을 거기다가 합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기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면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면세 혜택 보는 걸 다 없애고 하면은 이제 확보가 된다는데 규모가 작지요. 그렇죠. 작고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기하듯이 30만 원 주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증세를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만약 검증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에서 30만 원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소득세를 가지고 소득세를 그러니까 누진세 구조로 좀 재편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네, 예. 하게 되면은 한 1인당 한 4,7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아, 1인당 소득이 한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오히려 혜택 그렇죠. 받는 돈이 더 많구요. 예, 세금 내는 것보다. 늘어나는 그래서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한 면세자들은 다 면세를 다 없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는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모두가 다 세금 내게 쫙 이제 단일 소득세로 하고 예. 소득세로 하고 나서 그 대신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수당들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런 거는 거기다 흡수하자 이거예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없애고 여기 예. 흡수해서. 예, 그렇게 했을 때 한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증세 없이. 네. 얘기 나온 게 이제 그런 그룹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예.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취약한데 예. 복지 안 건드리고 가능하면은 예. 정책으로 접근을 하면은 정책 차원 속에서 그 예산을 배정이 되고 예. 그러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하고 이 갈등도 그러니까 해소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들이 자기 일자리를 만들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고용보험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고용보험도 결국은 이제 세이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정 문제, 재원 대책 이거는 다 설명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기본소득 그냥 공짜로 뭐 몇십만 네. 원씩 주면 사람들이 일 안 할 거 아니냐, 근로 네. 의욕이 감소될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는데요. 아, 예. 특히 이제 그게 뭐냐면은 소위 세대별로 예.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별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세대별로. 과거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예. 산업사회에서 주로 살아왔잖아요. 예.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 일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소득도 발생을 했고 예. 노동을 해야지만이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노동도 안 하고 그냥 돈 주면 되냐, 이렇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시대는 지금 뭐냐면은 이런 소위 말해서 많은 인간이 했던 노동을 로봇이 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업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업무는 그냥 노동시간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서양에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이걸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 지지를 해요. 자기들은 그건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예.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가 이거는 그러니까는 자기들 자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예. 자기 자녀 세대들이 지금은 그러니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아하. 지금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 예.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일자리네요. 그러니까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그 환경이 매우 많이 변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기본소득도 도입하자. 이렇게 오늘 또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 기본소득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예. 접근을 하자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